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방울토마토란다. 저기 빨갛게 익은 거 보이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보렴. 아버지,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텃밭이 아버지한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 맞다. 텃밭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지. 우리도 처음엔 다들 서툴렀어요. 농사도 서툴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영수라고 해요. 요즘 제 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또 밥 먹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쓸쓸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런 하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도 키우고 집도 꾸리고 그때는 매일 일이 많아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몇 년 전에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은 다들 자기 삶을 꾸리다 보니 어느새 혼자 남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이고, 오늘도 해가 지네. 매일 저녁이면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큰 거실을 바라보곤 했어요. 텅 빈 소파 옆에는 찻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TV에서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었죠.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볼 것도 없네. 이게 언제는 재밌었나 싶고, 그때는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푹 기대 앉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출근하느라 바빴는데 회의도 하고 거래처도 만나고 동료들이랑 점심도 먹고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지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큰아들 전화가 왔었죠. 바쁜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금방 끊더라고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 근데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혼자 앉은 식탁은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했나? 식사를 마치고 나면 더 할 일이 없었어요. 책을 펼쳐보려고 해도 몇 장 못 넘기고 덮게 되고 TV를 켜봐도 금방 끄게 되고 한 번은 그냥 밖으로 나가볼까 하고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이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죠. 뭘 하러 나가? 딱히 갈 데도 없는데. 하루는 산책 삼아 동네를 걷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 서로 손을 잡고 느긋하게 걷는 노부부, 다들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고개를 떨궜죠. 다들 잘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사나 싶고. 그날 저녁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인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구멍가게 주인이 밝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텃밭 많이 하시던데요.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다면서요. 박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죠. 에이, 그런 건 나랑 안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텅 빈 하루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라도 해야겠는데.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뭔가 바꿔야 해.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 날 산책길에서 본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텃밭 동아리 회원 모집합니다. 전단지에는 큼지막한 글씨랑 함께 싱그러운 초록빛 텃밭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활짝 웃고 계시는 분들 얼굴도 보이고 저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죠. 저기 있는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이네. 마음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런 데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속에 끼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어느새 전단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사는 건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용기를 내서 다음 날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도착해보니 작고 아담한 공동체 센터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잘 오셨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센터 안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씨앗을 나누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저기, 혹시 텃밭 동아리 여기 맞나요? 네, 맞아요. 혹시 참여해 보실래요? 같이 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첫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래도 회원분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르신도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전에 집에서 상추 정도는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땅을 고르는 법부터 씨앗 심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죠. 손에 흙을 묻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회원 중에 김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박 선생님, 이렇게 흙을 살살 덮어줘야 씨앗이 잘 자라요.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못 나와요. 아이고, 제가 또 초보 티를 내는구만. 김할머니 고맙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첫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제 마음도 잔잔해지더라고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동아리 모임에서 자란 채소들을 나누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를 가져가서 회원들한테 대접했죠. 어르신, 이런 솜씨가 있으셨네요. 진짜 맛있어요. 나도 젊었을 땐 요리를 꽤 했지. 오랜만이라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그날 이후로 제가 동아리의 중심 멤버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으로 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니까.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제 삶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어요. 텃밭 활동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죠. 첫 번째 갈등은 씨앗 심는 방식 때문에 생겼어요. 회원 중에 최 씨라고 계셨는데 흙을 고르는 방법을 두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박 선생님, 여기 흙을 좀 더 곱게 다져야 작물이 잘 자라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쉰다니까요. 순간 내가 초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요. 그럼 최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배우는 셈 치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최 씨 말씀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원들과도 더 가까워졌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텃밭의 사계절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봄에는 모든 게 새로웠죠.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보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새싹들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회원들이랑 같이 씨앗을 심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휴, 이 조그만 씨앗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자랄지 벌써부터 궁금하네. 여름이 되니까 텃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러 가면 어제보다 더 자란 것 같은 작물들이 반겨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됐죠. 어제는 이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랐네. 이래서 농부들이 자식 키우는 것처럼 작물을 키운다고 하나 봐. 특히 토마토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빨갛게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신호등 같다고 회원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했죠. 가을이 되니 텃밭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배추는 통통하게 속이 차오르고 추수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박 선생님, 우리가 심은 배추로 김장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올해는 우리가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하니 더 맛있겠는걸. 겨울이 다가오면서 텃밭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 봄을 준비하느라 더 바빠졌죠. 함께 땅을 일구고 거름도 주고 비닐하우스도 설치하고. 겨울에는 좀 쉬시지. 박 선생님은 매일 나오시네요. 허허, 농사가 어디 마음대로 쉬게 해주나. 봄날 먹을 나물 생각하면 추운 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텃밭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봄에는 설렘으로 시작해서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가을에는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겨울에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이 텃밭처럼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도 어쩌면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텃밭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젊은 회원인 정 씨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선생님, 회사 일이 너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선생님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뭉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나도 너처럼 젊은 사람들 덕분에 다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이 할머니는 치매 걱정 때문에 오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거든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하니까 걱정돼서 뭐라도 배우고 활동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텃밭 일지를 꼼꼼하게 쓰시면서 채소 키우는 법을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정도가 되셨어요. 이 상추는 물을 과하게 주면 안 돼요. 제가 실수로 그래봤거든요. 김 씨는 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텃밭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잡초 뽑으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져요. 땀 흘리면서 일하다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제가 그랬죠. 그래, 흙이 다 가져가는 거야. 내 마음의 짐을 흙이 가져가는 거지. 김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이랑 텃밭에서 찍은 사진으로 SNS를 시작하셨대요.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우리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 텃밭 구경한다고 좋아해요. 우리 막내 회원인 28살 수진 씨는 농업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래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졸업하고 회사 들어갈까 고민했는데 여기서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요. 저도 이런 도시농업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우리 회원들이랑 특별한 저녁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텃밭에서 난 채소로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해오기로 했거든요. 어머,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비법이 있지. 내가 가르쳐 줄까?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농사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함께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이 시간. 이런 게 진정한 수확이 아닐까. 근데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우리 텃밭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름 장마 때문에 텃밭에 물이 잔뜩 고이고 작물들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리 회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한숨만 쉬고 계셨죠. 이러다가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저는 회원들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다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 바로 지역 농업센터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요.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아서 배수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회원들은 삽과 호미를 들고 함께 작업에 나섰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곧 작물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텃밭은 원래의 푸르름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동아리의 중심 인물이 됐더라고요. 회원들이 제 리더십과 결단력을 믿어주시는 것 같았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텃밭 모임에서 자주 이야기되곤 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헤쳐나가요. 제 말에 다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텃밭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우리 텃밭 동아리가 점점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면서 활발해졌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운영비 부족 문제였죠. 장소 임대료랑 기본적인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했는데 그동안은 개인이 부담하면서 해결했던 비용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이참에 그냥 규모를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텃밭인데 포기하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저는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말했어요. 우리 바자회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를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하면서 운영비를 마련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원들이 망설이더니 제 설득에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 봅시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움직였어요. 회원들한테 하나씩 역할도 나눠드리면서 격려했죠. 김 할머니, 장아찌 솜씨가 저보다 좋으시잖아요. 이번 바자회에서 그 솜씨 좀 보여주세요. 정씨, 당신은 홍보를 맡아줄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나 뭐라나 그걸로 잘 한다면서요. 다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바자회 준비하느라 텃밭이 다시 활기를 띠었고 회원들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더 단단히 뭉쳤죠. 드디어 바자회 날이 왔어요. 제가 동아리 대표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텃밭 동아리입니다. 오늘 판매되는 채소와 음식들은 저희가 정성껏 키운 결과물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자회는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주민들이 신선한 채소와 직접 만든 음식을 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상추 좀 보세요. 얼마나 싱싱한지. 이 장아찌 진짜 맛있네요. 김 선생님이 담그셨다면서요? 저는 주민들의 따뜻한 반응에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 같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희도 보람이 크죠.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운영비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 텃밭 동아리 이름도 동네에 많이 알려졌죠.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이랑도 더 많이 교류하게 됐어요. 바자회가 성공하고 나니까 우리 텃밭이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나 봐요. 어느 날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박 선생님, 다음 달에 열리는 동네 축제에 텃밭 동아리도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회원들이랑 의논해 보니까 다들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요. 어르신들이 텃밭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축제 날 우리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을 선보였어요. 김할머니의 장아찌, 최씨표 열무김치, 제가 만든 나물무침까지. 사람들이 우리 부스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어머, 이런 게 다 텃밭에서 난 거예요? 요새 마트 채소는 맛이 없는데 이건 정말 옛날 맛이네요. 그러다가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혹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텃밭을 방문해도 될까요? 그 말씀에 우리 회원들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다들 손주나 자식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줄지 하나둘씩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죠. 작은 상자에 씨앗 심는 걸
알려주면 좋겠어요. 모종 키우는 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추 모종 좀 준비해둘게. 그렇게 시작한 체험학습이 입소문이 났나 봐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찾아오고 방학 때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제가 심은 토마토가 자랐어요. 우와, 정말 잘 컸구나. 다음에 또 오면 빨갛게 익은 걸 보여줄게.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텃밭이 더 활기차져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우리 회원들도 더 즐거워하시고 마치 큰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학 체험하러 온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는 커서 농부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심은 게 채소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된 것 같아서요. 그때 회원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텃밭에서 채소나 키우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일도 해낼 수 있네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우리 텃밭 동아리는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삶의 활기를 느꼈죠. 어느 날은 회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텃밭에서 단순히 채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걸 키우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진짜 삶의 행복 아닐까요? 회원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텃밭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바자회가 성공하고 나서 우리 텃밭 동아리는 지역 사회의 중심 활동이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이면 텃밭으로 향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죠. 예전에는 무료하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자랄 정도예요. 손에 삽을 들고 흙을 만지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텃밭 동아리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젊은 부부부터 은퇴하신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죠. 저는 동아리의 중심 인물로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텃밭 운영하는 법이랑 채소 가꾸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박 선생님, 이게 제가 처음 키운 상추예요. 제대로 자란 거 맞나요? 그럼 아주 잘했어. 다음엔 배추도 한번 도전해볼까? 제가 이렇게 칭찬하면 회원들이 자신감을 얻으시더라고요. 저도 텃밭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제 자신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이랑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바자회 이후에 아들들이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손주들은 주말마다 텃밭에 와서 할아버지랑 같이 채소도 따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네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방울토마토란다. 저기 빨갛게 익은 거 보이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보렴. 손주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토마토를 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죠. 아들도 제 변화를 보면서 감동했나 봐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텃밭이 아버지한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다. 텃밭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지.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우리 텃밭을 찾아오셨어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우리 텃밭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들 서툴렀어요. 농사도 서툴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텃밭에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은 참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우리 텃밭에서 자라나는 건 채소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웃음, 희망,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함께 자라나고 있답니다.